일단 2차 함수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거든.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어차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공식으로 외워버리자는 거지.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뒤에 보면 이게 여백인데.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마이너스 2a분의 b를 딱 대입하면 돼. 그래서 그걸 뭐 f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쓰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이제 이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고, 또 이제 두 번째 2차 함수가 이런 말이 나올 거야.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x축과 만난다. 이런 말이야. 교점이라는 소리가 x축과 만난다. 이 말은 이제 뭐 어떻게 분석하라는 소리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y에다 0을 대입하라는 소리야. y에 0을 대입.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요 놈의 두 근이 두근 알파 베타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할 게 이 알파 베타가.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이지. 이렇게 x축이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그래서 이 알파 베타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한다. 됐죠?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y는 mx 플러스 n 어떤 임의의 직선 과의 교점을 구하라 이래 나오면 이거 뭐 하라는 소리냐면 y에다가 mx 플러스 n을 대입해라. 그럼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란 거야.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란다면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요것과의 교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2번과 3번을 정리하면 결국 뭐냐면 2번과 3번을 정리하면 함수에서 교점이 의미하는 거. 함수에서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함수에서 교점이 의미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함수할 때 이제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교점이 의미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래서 교점 나오면 무조건 연립방정식 해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540번을 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그러면 일단 최고창이 양수니까 X축 그려놓고 아래로 볼록. 일단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2 루트 2래. 그러면 이 2 루트 2,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두 근의 절대값의 차야. 두 근 차의 절대값이야.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어차피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게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이야. 이렇게 이제 딱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공식을 외웠어. 두 근의 차공식.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근의 차공식을 외웠다. 그래서 이게 두 근의 차인데 이게 두 점 사이 거리를 의미한다 했으니까 이게 2 루트 2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4k 제곱 마이너스 4k는 8이 되겠죠. 이항하면서 4로 나눠버리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2, 1 맞불. 그럼 k는 2 또는 마이너스 1 중에서 양수 k를 구하라 했으므로 k는 2. 그래서 540번 문제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이 사이 거리가 결국은 두 근 차의 절대값을 의미했다라는 거. 알겠죠? 이제 541번을 보면 이 차함수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였다. 이 말은 우리가 이걸 방정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fx는 0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였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면 fx는 0, 곧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요놈의 두 근을 구하라는 소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니까 이 x 플러스 5가 알파가 되는 x값하고 이 x 플러스 5가 베타가 되는 x값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5가 알파가 되는 값, x 플러스 5가 베타가 되는 값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될 것이고 따라서 x는 알파 마이너스 5 또는 x는 베타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알파 마이너스 5하고 베타 마이너스 5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될 거란 거야. 그러면 그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므로 이렇게 둘이 더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0. 근데 여기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으니까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했던 내용들 다시 등장하고 있지. 이번에는 542번. 이 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 차함수하고 x축 사이 관계성을 보면 총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네,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걸 그려보면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각각의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안 만난다. 그 말은 해가 없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D는 0이다. 예를 들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하란 소리구나. 그래서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만 잘라서 보면 되죠. 그럼 B를 봤더니 4 짝수네. 따라서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써주면 B' 제곱 4 마이너스 A C 그러니까 플러스 E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따라서 6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니까 K는 6보다 작다가 되죠. 6보다 작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그림 세 가지 꼭 이해하기를 바래요. 자, 543번을 보니까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해라. 일단 x축에 접해라. 판별식 D가 0. 근조건이죠. m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조건이죠. 그럼 우리 이미 방정식에서 이거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등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근조건과 항등식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근조건으로 먼저 식을 세우라 했죠. 그래서 근조건으로 식을 세운다. 판별식 D는 0. 여기 짝수네요. 그래서 4분의 D로 식을 세우면 B' A 제곱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A 이거 전체가 C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M 플러스 2M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렇게 해서 근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웠어요. 그럼 이제 뭐 하냐? 이걸 이제 항등식으로 푸는 거죠. m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m에 대한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 거니까 m이 있고 없고로 구별하면 되죠. 그래서 m이 있는 놈 마이너스 2a랑 플러스 2 m이 없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런 다음에 는 0에 의해서 a는 1이 되고 는 0에 의해서 b도 1이 되죠. 따라서 a도 1, b도 1 곱하라 했으니까 1. 자, 이 문제도 이미 방정식에서 여러 번 했던 거 그대로 또 등장하고 있고 544번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랑 만난다.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난다. 뭐 하라 했냐면 둘이 연립하라 했죠.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3x제곱 연립했다 하고 바로 이항해 봅시다. 그 마이너스 12x 플러스 k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근데 몇 점에서 만나라 했냐면 한 점에서 만나래요. 한 점 판별식 D는 0이죠. 두 점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라 했으므로 판별식 D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면 B' 36 마이너스 A, C 가 0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72가 되고 따라서 K는 24. 이번 545번은 요놈은 X축과 접하고 X축과 접하니까 이걸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으로 봤을 때 X축과 접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판별식 D는 0이고
y는 4x랑 만나지 않는다. y는 4x. 그러면 4x랑 연립을 한 x제곱 는 4x 한 다음에 이항했다 해봅시다. 2로 묶어내면 a-2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방정식이 세워지겠죠? 는 4x 한 다음에 4x 이항했으니까. 근데 만나지 않는데 그 말은 요놈의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아, 요거 두 개 풀란 소리구나.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보면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주면 B'이니까 A죠.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다. X축과 접하고 해서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다를 잡아냈고 이번에는 요거랑 만나지 않는다. 두 번째 요것도 짝수네요. 4분의 D B' A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냐면 A제곱과 B가 같다는 걸 얻어낼 수가 있죠. A제곱과 B가 같다는 것을. 그럼 두 번째 식 빨간식에서 이 B를 지우고 여기다가 A제곱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됐죠? 그러면 여기 B 대신에 지금 A제곱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4가 왜 붙어 있지? 여기 4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A시니까. 따라서 이걸 전개를 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사라지니까 이게 0보다 작다. 그 말은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고 따라서 A는 1보다 크다. 5번. 하나의 문제에 두 개를 집어넣었다. 이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546번.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1차 함수인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선생님이 식 잡는 방법 3가지 알려줬었죠.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식 잡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울기랑 지나는 점.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다 주면 이건 땡큐. 바로 잡아버리면 되죠. 어떻게? y는 m x-x1 더하기 y1이라고 잡으면 돼요. 기울기하고 지난 점을 다 주면 그냥 바로 식 세우면 끝나요. 이건 구하고 말고도 없어. 근데 두 번째, 만약에 기울기만 주어진다면, 기울기만 m이라고 주어진다면 이때는 어떻게 놓고 풀려 있냐면 y는 mx 플러스 k라고 놓고 시작하라 했어요. y는 mx 플러스 k라 놓고 시작해서 누굴 구하면 되냐? 이 k를 구하면 끝나요. 그죠? 자, 만약에 지나는 점 하나만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 x1, y1 지난 점만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1번하고 똑같이 들어가라 했어요. 그래서 y는 m x-x1 더하기 y1 근데 1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요놈을 모르죠. 요놈을 구해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3가지 꼴이 나올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546번을 보니까 점 3,2를 지나고 지나는 점 하나 줬네. 그럼 3,2를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y는 m x-3 플러스 2라고 잡을 수 있죠. 결국 y는 mx 마이너스 3m 플러스 2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3,2를 지나는 직선이 이 직선이죠. 이게 이 2차 함수와 접한대요. 2차 함수와 접한다. 접한다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소리야. 그 말은 판별식 D가 0이다. 뭐 한 개? 이거 둘이 연립한 개. 그래서 둘이 연립.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요 놈을 1차 함수 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x제곱 되죠? m 플러스 2 가로 닫고 x 되겠죠? 마이너스 3m에다가 플러스 8이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는요. 이래 되죠. 접한다. 요 놈의 판별식 D가 0이다. 그래서 판별식 D. 그래서 m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이다. 따라서 m제곱 플러스 4m이니까 플러스 16m 플러스 4, 28은 0. 그래서 12, 4 뿔뿔 m은 마이너스 12 또는 마이너스 4죠. 근데 여기서 m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라 봤더니 m이 의미하는 게 기울기잖아. m이 기울기야. 그 두 직선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그러니까 기울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12고 하나는 마이너스 4였단 소리죠. 그래서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했으므로 요거 둘이를 곱한 답은 48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m이 기울기니까.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구한 거야. 이 m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다는 것은 기울기에 대한 방정식을 세운 거고 그래서 m의 값을 구해버린 거죠. 알아요. 너 이제 발견했지?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되구나. 14, 2.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4하고 마이너스 2네. 따라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28이 되죠. 근데 솔직히 여기서 근 안 구하고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근 안 구하고 어떻게 있냐? 지금 딱 세운 식이 뭐냐면 m에 대한 방정식이지. m에 대한 방정식이란 것은 여기서 m의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근데 그 m이 뭐냐면 기울기야.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세요라는 소리는 이 m에 대한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니까 a분의 c를 이용해서 바로 28이란 걸 바로 읽을 수도 있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547번. 2차 함수랑 y는 2x-b랑 교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 하면서 반드시 교점하면 이제 무조건 연립방정식의 해 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라 했으니까 둘이 연립합시다. 자, 2x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었다. 이게 뭐냐? 이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이었다라는 소리죠. 우리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이 주어지면 무조건 뭐 하라 했냐면 근계수 쓰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의 합 1은 마이너스 2하고 3 더하니까 1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3분의 a 플러스 2 a 플러스 2가 3이 돼야 되니까 a는 1. 두 번째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랑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6은 a분의 c 3분의 1 플러스 b 그래서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8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9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8. 오늘 내용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 상당히 중요 부분이고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진짜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2차 방정식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548번 보니까 다음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자, 2차 함수 꼭지점 하면 바로 공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했죠? 공식은 아까 알려줬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2a분의니까 2분의 b 결국 a, 죠. 자, y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했냐? 이 a를 대입하라 했어요. x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없애버리면 2a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의 y좌표 값이죠. 그래서 이게 보기 싫으면 다시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 a, 2a 마이너스 4였다. 그럼 이제 이걸 뭐 하냐? 이게 이 직선 위에 있다. 우리 함수하면서 지나는 점, 그래프 위의 점 이런 말들은 다 뭐 하란 소리냐면 다 대입하란 소리야. 결국 a, 2a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4a 마이너스 3 가로치고 2a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0. 4a 마이너스 6a 플러스 12 더하기 2는 0. 그래서 a는 7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를 구했는데 a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살피죠. 최고차가 음수예요.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최고차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돼서 최대값을 갖죠.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아,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겠네. a를 7 대입하니까 답은 10. 그래서 최대값은 10이구나. 자, 549번. x제곱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소리네.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2a, 자 2a 들어가니까 4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따라서 정리해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결국 뭐였냐? 2a,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였다. 그러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누굽니까? 하면 꼭지점의 y좌표값이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을 FA라 하자 했으니까 이게 FA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그래서 FA가 뭐였냐? FA는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이게 FA였습니다. 이제 위에 나온 거 다 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F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결국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인데 이걸 A에 대한 2차 함수로 보니까 최고차가 음수죠. 그러니까 2로 불러. 아, 꼭지점 좌표에서 최대값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요놈의 꼭지점 좌표를 다시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8분의 16이니까 2,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마이너스 5. 따라서 2, 11. 그러면 최대값은 11이 되겠죠. 이런 것들 끝까지 잘 따라와야, 왜 꼭지점을 지금 2번을 구하는데 왜 2번을 구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따라와줘야 다음에도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550번. 다음 2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준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졌다는 소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졌다는 소리는. 자, 꼭지점의 좌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2차 함수를 잡아봅시다. y는 최고차항 계수는 a니까 a 쓰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나왔던 소리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을 가지려면 이 그래프 모양은 아래로 볼록이 돼야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최고차항의 계수 a는 반드시 양수였을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밝힐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자, 바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건데 제4사분면을 지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려버리면 제4사분면 지나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그리란 소리냐? 이렇게 그리든가 아니면 꼭지점 변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라. 그러면 이걸 누가 체크해 줍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누가 체크해 주냐? y절편이 체크해 준다는 거지. 결국 y절편이 어디 있어야 되냐? 0 아니면 양수 쪽에 있어야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y절편이, 그 말은 여기에다가 x에다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절값이,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그게 y절편이니까 4a-4가 반드시 0이 되거나 아니면 양수가 되어라. 0 이상이 되어라. 따라서 4a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550번 같은 문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대충 그리면서 반드시 이렇게 그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푸는 문제로서 어려워요. 한두 번 들어갔고는 이해 안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진짜로 많이 여러 번 해야 돼요. 자, 이제 551번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마이너스 10이 나오도록 해봐라. 자, 원칙적으로 하면 이 2차 함수는 최고차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인 함수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데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솔직히 딱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최고차가 양수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무조건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는 없어. 왜? 최대값을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을 같게 만드는 놈이야. 둘 중에 하나가. 그럼 그걸 빨리 알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거 필요하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도 되고 그냥 그게 어려우면 둘 다 집어넣어. A-5도 집어넣고 A 플러스 1도 집어넣고 그게 마이너스 10이라 했을 때 양수 A가 나오는 거 찾으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 요것도 대입하고 요것도 대입하기 뭐 하면 항상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다.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A, 입니다. 그리고 뭐 Y좌표는 솔직히 구해놓을 필요는 없지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죠. 선생님 꼭지점의 이 X좌표를 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아래로 블록이야. 근데 여기 꼭지점의 X좌표 값이 A야. 근데 범위가 하나는 A 빼기 5가 하나는 A 플러스 1이야. 상식적으로 A에서 1만큼 더한 게 여기가 A 플러스 1이라면 A에서 마이너스 5를 뺀 것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값은 A-5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X에다가 A-5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A-5의 제곱 마이너스 2A A-5 플러스 1이 최대값 마이너스 10이었다.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0A 넘어오니까 플러스 11은 0. A가 없어져 버리네요.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6은 0이 되고 A제곱은 36이니까 A는 뿔마 6 중에서 양수 A라 했으므로 답은 3번. 자, 이런 문제. 자, 이번에는 552번. 자, 2차 함수는 중요하니까 이거 하고 일단 시험 범위 좀 다 나가고 다시 복습 더 할 거예요. 2차 함수인데 가조건처럼 나오면 이게 뭔 말일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2차 함수를 생각해보면 아래 볼록 하나를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는 반드시 이 가운데 이 축에 의해서 좌우가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축에 의해서. 그러면 한 요 정도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가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F-2하고 F4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마이너스 2하고 4의 한 가운데점이 축의 방정식이었단 소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4의 한 가운데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중점의 좌표 1.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1, 어쩌고 저쩌고 했을 것이다. 1, 어쩌고 저쩌고 했을 것이다. 모르죠. 그러니까 1, 뭐 K라고 해봅시다. 꼭지점의 좌표가 1, K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설정이 되면 꼭 이걸 안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1, K니까 저걸 가지고 fx를 다시 식을 잡으면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전개해서 a, b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놔둡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k를 어떻게 찾을까? 나 조건을 봤더니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보래요. 자, 축이 여기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이 어디냐? 여기에 마이너스 2니까 이 정도의 마이너스 3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3은 여기가 4니까 한 이 정도의 3이 있겠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누구일 때냐? 마이너스 3일 때가 최대값이죠. 따라서 fx의 최대값이 20이었다라는 소리는 여기 이 함수에다가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20이 나온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20은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16 플러스 k가 되고 따라서 k는 4. 이렇게 해서 k의 값까지 구했다. 그럼 당연히 이제 k 대신에 4를 대입해주고 요거 전개해서 a, b 찾으면 되죠.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5. 둘이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3. 누차 말하지만 이제 시험 이제 3주, 4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몸이 편하려고 수요일날 빨리 가거나 하면 여러분들만의 손해라는 거 이제 알면 돼요. 자, 이번에는 553번 정리 한번 또 해보면 어떤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하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식이 나오면 이걸 함수로 보면 가장 좋지만 함수로 보기 싫다면 이것만 지키면 돼요. 뭐만 지키면 되냐? 일단 최대를 구하라 한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거야. 제곱 앞에 무조건 플러스의 부호가 있을 거란 거야. 아니죠. 최대가 나오면 이 제곱 앞에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뒤에 상수 별이 붙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최대가 나오면 무조건 이런 꼴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꼴로 만들었을 때, 누가 최대값이냐? 이 별이 최대값이야. 별이 최대값이 될 것이다. 반드시. 만약에 그때의 값, 최대값을 같게 만드는 뭘 구하라 라고 나오면 최대값을 같게 만드는 뭘 구하라고 나오면 그때 뭘 하면 되냐? 는영 하면 돼요. 결국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됐을 때 별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거든. 왜?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여기 있는 숫자가 새로 생기는 순간 별에서 그 숫자를 빼게 돼 있어요. 그죠? 안 빼는 게 가장 좋잖아. 만약에 최소를 구하라 한다면 이번에는 제곱 앞에 반드시 부호가 플러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뒤에 별이라는 상수가 나올 건데 이런 꼴로 만들었을 때 별이 뭐가 될 거냐면 최소값이 될 겁니다. 이 별이. 이제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도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3, 4주를 위해서 암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 이해 까먹고 다시 배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 그때의 뭘 구하라 한다면 이게 0되고 이게 0되는 값을 구해주면 그게 그때의 무슨 값입니다. 자, 553번이죠. xy가 실수일 때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 x도 2차, y도 2차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내란 소리야. 그래서 x 2로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죠. 완전 제곱식 되려면 플러스 4가 있으면 돼요. y는 y제곱 플러스 2y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이 있으면 되죠. 자, 임의로 얼마를 만드는지 체크해 봅시다.
플러스 8을 만들었고 플러스 2를 만들었죠. 그러면 얼마가 빼줘야 되냐면 9를 빼줘야 식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원래 상수 6이란 놈이 있었네요. 그래서 2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제곱 완전제곱식 만들었고 앞에 부호가 다 플러스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그때의 x, y 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왔다면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는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554번은 응용 문제죠. 문장을 읽으면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봐라. 자, 하루 가격을 2,000원으로 하면 300송이가 팔리고 가격을 10x원 올리면 판매량은 x송이가 줄어든다. 이 꽃가게 장미의 하루 판매 금액이 최대일 때 한 송이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식을 세워봅시다. 원래 2,000원이었는데 10x원을 올리라 했으니까 플러스 10x를 하면 이게 올라간 가격이죠. 그러면 원래는 300송이가 팔렸는데 x송이가 줄었다 했으니까 빼기 x가 되지. 그럼 이게 뭐야? 이게 판매 금액이죠. 그래서 금액이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1000x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고 보니까 몇 차식이 나왔어요? 2차식이 나왔죠? 2차식에서 지금 뭘 구하라 문제냐면 최대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하라 했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라 했어요. 아까 마이너스 앞을 빼내서. 근데 또 이런 말도 했었죠. 2차 함수로 볼 수 있다면 2차 함수로 봐도 상관없다 했어요. 따라서 이걸 2차 함수로 본다면 그냥 꼭지점의 좌표 구하면 되지. 마이너스 2a분의 b 20분의 1000 20분의 1000 50이죠. 50 컴마 마이너스 10 곱하기 50의 제곱 더하기 1000 곱하기 50 더하기 60만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다 계산하면 이게 최대 판매 금액이야. 근데 문제는 이 최대 금액, 판매 금액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필요는 없지. 문제 뭘 구하느냐? 장미 한 송이의 가격.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x가 50일 때 어쩌고저쩌고 이러냐. x가 50일 때 10x원 올리라 했으니까 x가 50이면 얼마 올렸냐면 10x원 올렸으니까 500원 올린 거죠. 그러면 장미 한 송이 가격은 원래 2,000원이었는데 500원 올렸기 때문에 2,500원.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술형 주관식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2차 함수에 대한 전체 개념이 끝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딱 들었는데 2차 함수에 대한 전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유형설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고 혼자 스스로 반복하기 힘들면 수요일날 분명히 와서 나를 이용해 먹으면 돼요. 알겠죠? 아니면 그것도 싫다. 아니면 우리 그 유튜브에 올려진 방학 때 했던 그 2차 함수 부분을 다시 들어도 돼요. 그때 세세하게 다 했으니까. 자, 일단 555번. 2차 함수가 이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만난다. 교점. 무조건 연립방정식이죠. 그래서 x제곱
2항까지 다 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그 교점 중에 하나가 2-루트 3이다 라는 소리는 요놈의 한 근이 2-루트 3이란 소리죠. 근이 이렇게 무리수나 허수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체크해보자. 켤레근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문제를 계속 봤더니 유리수 AB. 한 근이 무리수일 때는 유리수란 조건이 있으면 켤레근이 존재한다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켤레근이 존재하구나. 그래서 켤레근이 2 플러스 루트 3으로 존재.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근이 만들어졌네요. 항상 두 근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니까 4는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합차 공식에 의해서 1은 a분의 c. 그래서 b는 또 마이너스 1이네요.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자, 이 문제는 켤레근을 2차 함수에다가 혼합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556번 별표. 이 문제는 진짜 나올 확률이 거의 한 진짜 70~80%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뭐 꼭 나온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70~80%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제한된 범위. 2차 함수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제한된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거기다 한 번 더 꼬았어요. 어떻게 꼬았냐? 공통 부분이 있어요. 공통 부분이 있죠? 그지? 이것도 전체적으로 공통 부분이 다 똑같았으면 좋은데 뒤에 상수를 딱 살짝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더 꼬은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있는 문제는 무조건 치환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전개하면 4차인데 우리는 4차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환하고 들어갈 건데 선생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가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만 t로 치환하고 들어가면 되나요? 그래도 돼.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만 있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그냥 t로 치환하고 들어가자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건 t마 2겠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t로 들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t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 그러면 이게 딱 t마 2가 되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y는 t제곱 마이너스 2 t마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하다 했고 진짜 이해될 때까지 이해가 안 되면 풀이를 암기해서라도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 세워졌냐? t에 대한 2차 함수가 세워졌지. 우리는 여런데 앞으로 뭐 수능 볼 때까지도 이런 말 할 거야. 치환을 하잖아. 치환을 했다는 것은 뭘 바꾸냐면 정의역의 함수로 따지면 아직 정의역이란 말 모르죠? 함수로 따지면 x의 범위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 치환한 t의 범위로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왜? 이 식은 x에 대한 식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걸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해내란 소리야. 그럼 어떻게 t의 범위를 구합니까? 이걸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해요. 이걸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t, 이걸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할 건데 여기 x의 범위가 있죠. 그럼 뭐 하란 소리냐면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이 범위에 맞게끔 그린 다음에 거기서 y 값을 읽으면 그게 t의 범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항상 꼭지점 좌표 찾으려 했으니까 2,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2, 마이너스 3 여기가 꼭지점이죠. 자, 이게 보니까 y절편 1이니까 반드시 이 정도를 지나야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딱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서 그러면 이 정도가 마이너스 1이고 3. 솔직히 3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 있을 수도 이거일 수도 있지만 모르면 아무데나 찍어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하고 3일 때 진짜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빨리 3을 넣어서 아니 여기다 3을 넣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찾으면 되지. 여기다 3 넣으면 음수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맞고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그려져요. 그래프는. 그러면 이때 t가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이게 t라 있으니까 이게 t라 있으니까 이 t가 뭐냐면 여기가 y축이 아니라 여기가 t축이야. t축. 그러니까 t의 범위는 x가 2일 때 여기 마이너스 3 있죠.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1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6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t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여기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6 이하 이렇게 t의 범위가 설정이 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최대 최소를 잡았어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가지고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리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였다. 자, 이 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함수값이야. 함수값.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만들어진 2차 함수의 함수값이 t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다 누구 값이냐면 그게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t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냐면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면 그게 t의 범위가 될 거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t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이 2차의 최대 최소를 구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2, 마이너스 3. 그런 다음에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뭘 체크하냐? 이 2가 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지 체크해야 되지.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 꼭지점 2야. 아까 어떻게 그랬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반대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당연히 3은 1차이밖에 안 나고 마이너스 1은 3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오죠. 그러니까 t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값이 6이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이렇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딱 등장하게 되죠. 됐니? 이걸 이해를 했다면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옵시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최대 최소는 이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소리죠.
이 y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소리거든. t에 대한 이 2차식의 최대치수를 구하래. 근데 t의 범위가 있잖아. 아, 그럼 요 놈의 최대값하고 이 2차식의 최대값하고 이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근데 최고창이 음수니까 꼭지점부터 가보자. 마이너스 2a분의 b 4, 4가 이 범위 안에 있네? 그러면 꼭지점에서 무조건 최대값이 되겠네. 4 대입했더니 13이 나오네요. 4 대입했더니 그러니까 최대값은 무조건 13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4네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마3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게 최소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6. 그래서 최대값은 13, 최소값은 마이너스 36.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23이란 것을 알 수 있죠. 안 되면 진짜 무한 반복이라도 해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점수는 꽁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자, 이번에는 557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앞 단원에서 뭐 다항식 단원 풀 때나 뭐 나머지 정리 문제 풀 때나 뭐 인수분해 풀 때나 마찬가지로 어떤 주어진 조건식이 나오면 항상 뭐 해주면 되냐? 이 조건식이 이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반드시. 조건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거냐? y로 들어가든 x로 들어가든 상관없다. 근데 이항이면 y제곱을 5-2x로 고쳐서 들어가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고 놓고 보니까 x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분배되면 이렇게 해서 2차식이 하나 만들어지네. 그것도 최고차가 양수인 2차식이 만들어졌네. 그럼 아래로 볼록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소값. 그러니까 진짜 최소값을 구하라네. 꼭지점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4. 자, 이제 558번.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의 양쪽을 구부려서 다음 같은 물바지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색칠한 단면의 최대 넓이. 그럼 어쨌든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소리니까 가로와 세로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가로와 세로를 어떻게 표현할까? 원래 한 변의 길이는 10이었대요. 자, 이렇게 원래 펼쳤으면 10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양 사이드를 잘라서 접었죠. 근데 딱 봐도 똑같이 접어졌지. 그럼 잘라진 것을 x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로가 뭐가 되냐면 10-2x가 되겠죠. 당연히 세로는 x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거의 넓이 s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x가 나오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냐? 2차식이 만들어졌네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2차 함수로 분석할 수 있다면 꼭지점 좌표를 구하면 된다 했어요. 최고차가 음수니까 당연히 2로 볼로. 그러니까 최대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25. 10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25 더하기 2분의 50. 따라서 2분의 25. 그러면 x가 2분의 5일 때 x가 높이인데 그러니까 높이가 2분의 5일 때 최대 넓이 2분의 25가 나온다. 넓이와 높이를 더하라 했으므로 이거 둘이 더해서 답은 2분의 30이니까 15란 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난이도 이제 문제. 자, 559번 교육청 기출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있답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네요. 뭐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에다 0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2네. 곧 a의 좌표는 0,2가 되겠네요.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 하자. x축과 만나는 점이면 는영해서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되죠. 2, 1, 친절하게 둘 다 인수분해 다 되네요. 따라서 b점의 좌표는 1,0이고 c점의 좌표는 2,0이네요. 자, a, b, c 좌표 다 나왔네요. 점 P가 있답니다. 점 P는 A에서 2차 함수 그래프를 따라 B를 거쳐 C까지 움직인대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움직인대요. 그럴 때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아직 고1이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하잖아.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문제가 나오지. 자,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등장을 한다면 여러분들 아직 고1이니까 거의 솔직히 말해서 거의 99%는 2차 함수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2차 함수밖에 없어요. 왜 1%는 아니냐? 솔직히 2차 함수 아니고 뭐 부등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마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는 거의 100% 2차 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가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문제를 배우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당장 2학기만 되더라도 최대 최소하면 뭐가 나오냐면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것도 지분을 상당히 많이 먹고 들어가요. 2학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최소가 지분이 점점 줄어들거든. 근데 지금 고1이잖아. 이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최대 최소는 지금 당장 2차 함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559번을 딱 봤을 때 이 a 더하기 b 더하기 3을 어떻게 하면 2차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딱 끝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걸 2차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P는 2차 함수 위의 점입니다. 그래프 위의 점, 지나는 점, 기본 베이스가 대입이죠. 그래서 P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했더니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B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어보자. 그랬더니 이 식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라는 2차식으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2차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데 최고차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그러면 최소값밖에 못 구해요. 근데 분명히 최대도 구하라는데 그 말은 뭐냐? 분명히
A의 범위가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 A의 범위가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봐봐. A의 범위를 어떻게 구했냐? 점 P의 X좌표가 A죠. 점 P는 A서부터 움직인다 했어요. 그럼 점 P가 A가 됐을 때 그때 X좌표는 얼마냐면 0이죠. 점 P가 이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면 점 P의 X좌표 A는 이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어디까지? C까지 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말은 점 P의 X좌표 A는 0부터 시작해서 C의 좌표인 2까지 올 수 있다는 소리야. 따라서 A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 이렇게 A의 범위를 잡아내야 된다. 자, 범위 나왔으니까 이제 최대 최소 다 구할 수 있고 일단 꼭지점 좌표부터 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 4 1이 범위 안에 있어요. 따라서 최소값은 반드시 4죠. 1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2하고 0하고 똑같죠? 그러면 대입하기 편한 0을 대입하면 0, 0이 들어가니까 5. 따라서 최대값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더하라 했으므로 답은 9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2차를 만들고 범위까지 만들어내야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게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 문제죠. 자, 이번에는 560번. 560번은 짜증난 게 다 묶였네요. 일단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일단 함수에서 짜증나긴 해요. 여러분들 어려워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까지 섞어버렸네요. 자, 하나씩 풀어나갑시다. 일단 제한된 범위는 크게 신경 쓰지 마요. 그냥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따가 이 범위에 맞춰서 그냥 그래프 자른다 생각하면 돼. 그냥 편하게. 이 범위에 맞춰서 그래프를 자를 거야 라고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건 굳이 크게 신경 쓰지 마. 지금 당장은. 그럼 이제 요놈을 신경 쓰는데 절대값이 나오면 딱 하나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것만 쪼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쪼개라 했냐면 이 절대값 안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쪼개라 했죠. x밖에 없으면 0 되는 값 기준이 0이지요. 따라서 이 함수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 미만일 때랑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만 바꿔서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그걸 그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자를 거야. 자, 이걸 그리려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라 했죠. 항상 2차 함수 그래프의 시작은 꼭지점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선생님 k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요? 예전에 말했죠. 이렇게 k를 모르면 역설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려도 되니까 그냥 차라리 편한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그 말은 자,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 두 개를 그릴 건데 양수 쪽에는 요놈을 그리고 음수 쪽에 요놈을 그리면 되죠? 자, 양수 쪽부터 그리면 꼭지점이 1,네요. 선생님 마이너스 1 플러스 k를 모르는데요. 그냥 대충 요 정도로 잡아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죠. 자, 왼쪽 것도 바로 같이 설정해 놓으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인데 y좌표가 똑같죠? 그럼 여기에요. 자, 둘 다 아래로 볼록인데 y좌표는 0, 0 넣으니까 k죠.
마이너스 1 플러스 K보다 K는 당연히 위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딱 설정해서 딱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 왼쪽도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죠. 이거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원래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거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자, 이 상황인데 이제 자르래요.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한 요 정도가 마이너스 2 있겠죠? 여기서 3이면 이것보다 2, 한 이 정도, 그래도 3, 이 정도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잘라지게 되죠. 그럼 이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값이 누구냐? 그게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가장 위에 있는 값은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게 가장 위에 있잖아. 아, 이게 4구나. 이게 4구나.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3,4구나. 그럼 누가 지나야 되냐? x가 양수 쪽에 있는 요 놈이 3,4를 지나야 되는구나. 해서 첫 번째 4는 9 빼기 6 더하기 k. 따라서 k는 1이죠. 그래서 k 값이 1이라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제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봐봐요. 가장 아래에 있는 값. 요렇게 딱 그랬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값. 요거죠, 요거. 똑같죠? 여기 좌표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잖아. 근데 k가 1이라 나왔으니까 k 대신 1 집어넣으니까 최소값은 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 잘라서 최대 최소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주사위를 두 번 던져 첫 번째 나온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 하자. 이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일단 뭐 이거 정리부터 해야겠네요. Y는 자, 이렇게 했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죠. 그래서 판별식 D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정리해보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앞에 4개를 봐봤어요? 그랬더니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뀌네요. 정리해보니까 이거네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4보다 작다. 4 넘겼으니까. 이걸 구하래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4보다 작다를 구하래요. 확률을 구하래요. 확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배웠어요. 확률. 어떻게 구하냐? 분모는 전체 경우의 수. 분모는 전체 경우의 수. 분자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주사위를 두 번 던졌대요. 자, 주사위 두 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 그럼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가지수는 몇 가지? 6가지. 그럼 두 개를 던졌으면 그죠? 12가지 아닙니다. 36가지예요. 그래서 분모는 36분의 이제 사건이 뭐냐? 이게 사건이죠.
이걸 만족하는 A하고 B를 구한 게 사건인데 이거 개수 다 세면 되는데 주사위에서는 개수 셀 때 그냥 표를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주사위는 지가 해봤자 1부터 6까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A를 먼저 이렇게 먼저 적어놔버려요. A에다 1 넣어요. B에다가 1, 2, 3, 4, 5, 6을 넣을 거야. 근데 4보다 작아야 돼. B가 될 수 있는 거. 1 될 수 있죠? 2 될 수 있죠? 3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3 들어가면 1 빼기 3은 마이너스 2인데 제곱하면 4니까 4는 4보다 작다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몇 개? 2개. 이렇게 세는 거야. A가 2네. A가 2야. 그러면 1 되죠? 2 되죠? 3 되죠? 4 안 되지. 3개. 이제 A가 3이야. 1 안 돼요. 2 되죠? 3 되죠? 4 되죠? 3개. 4일 때. 3개. 그죠? 5일 때. 3개. 어떻게 3개? 4, 5, 6. 그죠? 6일 때는 2개죠. 어떻게? 5, 6. 그래서 사건이 총 몇 개냐면 3, 4, 12에다가 4를 더하니까 16개죠. 따라서 확률은 9분의 4. 그러니까 561번은 2차 함수에다가 2차 방정식에다가 경우의 수까지 섞어버린 3개의 유형을 하나로 섞어버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